안녕하십니까. 미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1.6을 갖다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우하고 러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였고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장을 하다가 1.6을 갖다 찍으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으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기술주들 같은 경우만 이번 주에 한 5% 정도의 하락을 갖다가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들이 기술주의 중심에서 온텍스주 쪽으로 어느 정도 옮겨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역시 어저께도 살짝 출렁거리는 모습을 갖다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갖다 이끈 게 월트 디즈니 컴퍼니,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쪽이 이제 4월 1일 날 해서 개장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아마도 더 많이 상승을 할 것 같고, 이런 면 때문에 어저께 한 이 시 정도 시점이었는데, 어,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해가지고선 암호화폐 쪽에도 약간 돈이 몰리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약간이나마 상승을 갖다가 계속 보였던 종목이었는데, 이 드래프트킹 이 종목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아크에서 매입을 갖다 시작을 했었던 그 종목인데, 우리나라 이제 토토 같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 미국인들 같은 경우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디즈니 야외 체육시설 재개장 뉴스가 있으면서 이쪽 관련 주식들도 이제 같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가 최대 올랐던 폭이 68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요 정도 됐었다가 최근에 지금 증시 하락으로 해서 2월 초 정도에 보여줬던 가격까지 하락을 했는데, 백신으로 인해서 일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얘들 같은 경우도 큰 상승이 점쳐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이 나스닥 기술주들의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2021년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어저께 이제 CNBC에서 장이 끝나기 전에 하는 클로징 벨 코너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캐시우드 누님께서 등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슨 형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고 다니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터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점치는, 전문가들이 점치는 올해의 기술주 전망, 테슬라의 전망,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캐시우드 누님이 나오셨던 거 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기는 했는데, 짧은 코너였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핵심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사람들을 갖다 지금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전체적인 지금 하락장 추세가 이런 부분이고, 하지만 현재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선행적으로 볼 때 볼마켓 강세장이 강화되고 있기에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큰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 같은 건 이제 기술주 버블로 시장이 좁아져서 소수만 상승하는 것인데, 이런 강세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런 무한한 신뢰를 갖다가 보냈는데요.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에 대한 확신, 그 기술에 대한 확신, 그런 걸로 여전히 강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스마트폰 태동기에 이제 노키아 같은 기업은 하지 못했지만 애플은 보여줬던 혁신, 그런 혁신이 테슬라에 있다. 뭐 배터리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던 거죠. 어, 특별하거나 뭐 새로운 얘기들은 없었다라고 지금 좀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좀 원하는 거는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을 유발하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나 날짜, 이벤트 같은 것일 텐데, 이런 이야기 대신에 아무래도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짚어주기보다는 약간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치,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갖다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었죠. 어저께 누님이 등판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약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미국 10년째 금리가 1.6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둘이 여기서 하락을 갖다 약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테슬라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아크엑스도 뭐 해갖고 전반적으로 그냥 다 하락을 했는데, 캐시우드 누님 인터뷰는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였고, 우리 데나이브스 형님 작년 8월에 인터뷰를 갖다 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현재 500달러, 그러니까 사실 이 분할전 가격으로 하면 2,500불이었죠. 여기에서 향후 700달러 선까지 간다. 3,500달러였죠. 그래서 분할전으로 그래서 71%를 갖다 상승할 거라고 이러고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죠. 700달러를 갖다가 넘어가고, 뭐 올 초에 같은 800달러 선까지도 갔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캐시우드 누님보다 더 열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좀 소개해 드리자면, 어, 일단 첫 번째로 해가지고, 빵에 대해서 일주일 전, 6일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갖다가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경제 재개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기술주는 앞으로 12개월간 25% 넘게 추가 상승을 갖다가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빵과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 주가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버 리프트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오프라인하고 연동이 되는 거라 갖고 지금은 회복이 굉장히 더딘 종목인데, 경제봉쇄 해제되고 경제재개에 따라서 승차 수요가 되살아나면 최고 실적을 갖다가 아마 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술주 상승 추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빵 이외에도 테슬라하고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갖다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CNBC랑도 하고, 전 세계 친환경 기조가 대두함에 따라 올해 EV 주식이 50%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하면서, 시장 가치가 이 정도인데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전기차 기업으로 이제 새롭게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리드하는 것은 바로 우리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비트코인이죠. 근데 이 형님은 테슬라가 경쟁 업체들과 지금 현재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은 현명한 전략이라고 믿는다. 테슬라는 작년 EV 차량, 전기차 판매보다 비트코인으로 거둔 수익이 더 컸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고선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또 이제 한화로 6천만 원을 갖다가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미국 전체 법인의 3에서 5% 정도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이더리움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 유행이 계속될 거라고 그러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이게 사실 화폐라는 거는 어딘가
쓸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쓸 곳이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 얘네들. 근데 좀 많아야죠. 화폐라는 거는 쓸 곳이 많아져야 그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어저께 인터뷰를 새로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것을 대규모의 매수 기회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틀린 거는 아니죠. 테슬라 지금 가격이 보게 되면은 요선이죠. 작년에 액면 분할하고 쭉 하다가 S&P 500 그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쭈루루루룩 해갖고서 올라가던 시기의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가 큰 저항선일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든 수준.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액면 분할 전에 그 가격이 낮아졌던 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기 힘들 거고 지금 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선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데 어, 최근에 EV 주식들의 뭐 테슬라, 니오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가 하락 같은 거는 단기적인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맞는 게 현재 두 가지 약재가 있죠. 반도체 수급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텍사스 폭설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 근데 요 문제 같은 건 굉장히 단기적인 것이고 요거에 해결이 되면은 어, 주가는 당연히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2분기 때는 다시 상승을 해서 원래 위치를 되찾아갈 거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낮아졌던 주가도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형님 같은 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올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그러고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어, 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테슬라 주식 많이 가지고 있냐? 근데 현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많이 팔았고 지금은 제 계좌에 500 정도, 그래서 와이프 계좌에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있는 게 사실 끝이에요. 그 정도로 매수를 했던 게 마지막 이제 끝이었고, 다른 주식에 조금 더 지금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 테슬라의 비중이 그렇게 제 거에서는 높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테슬라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한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 빵하고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 제조사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갖다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부품 같은 게 필요하겠죠. 배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 상승을 갖다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측을 갖다 다들 하셨습니다. 어, 저 역시 이번 그 하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일 거라고, 뭐 단기적이라고 하는데 좀 길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내마녀의 날이 지날 때까지 되도록이면은 주가창을 갖다 저는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사실 지금 가진 것 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증발이 되긴 했는데 이게 뭐 그 주가창 들여다 본다고 올라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보지 않고 어차피 내려갈 시기다라고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파도처럼 올라가겠거니 그러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